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의식을 마음의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의식보다 더 심층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이제 심층적으로 파들어가면서 전오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류야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라식, 아류야식이라는 개념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식에 맞춰서 보면은 이 표층 현상 세계에 나, 너 그 각각으로 나타나는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제7 말라식에 해당하고요. 의식이라는 것은 요 내가 나 아닌 것을 대상으로 의식하는 거, 대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제6 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전체를,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감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감각에 해당하는 게 전오식. 이런 표층을 형성하는 심층의 마음을 제8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철학과에 있는 한자경입니다. 유식에 대한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강까지는 유식 불교의 그 세계관이 심층적 세계관이다. 우리에게는 표층 의식 말고 심층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표층적인 식으로서는 전오식, 제6의식, 제7 말라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3강에서는 그 제8 아류야식이 과연 어떤 식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식이라는 거가 그렇게 이제 일상적인 우리 용어 이외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유식 용어 다 빼고 설명하면 이게 유식이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식 용어를 이제 가능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류야식을 이제 좀 이렇게 개념화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류야식을 설명할 때 아류야식이 시간적인 무한성을 가진다, 공간적인 무한성을 가진다. 이걸 이제 아류야식의 시간적 무한성을 아류야식의 역사성, 그러니까 태초로 소급해 갈 수 있는 긴 역사성을 가진다라는 것 지난 말씀드리고자 하고, 공간적 무한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무한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아류야식의 포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류야식의 일자성이라는 것은 그 아류야식이 나의 아류야식, 너의 아류야식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 그 존재론적으로 그것이 자타가 불이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류야식의 일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류야식이 어떤 염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청정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속죄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된 진재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진속불이라는 것은 이제 아류야식의 허령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 제8 아류야식, 우리의 심층 마음인 제8 아류야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무시일의 마음이다. 이제 시간적인 무한성이죠. 세계 전체를 형성하는 포괄적 마음이다. 공간적 무한성이죠. 모든 중생이 함께하는 보편적인 하나의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타불이다. 그다음에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넘어선 허령한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속불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제 유식적인 용어로 풀어서 유식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설명하는가를 이제 아류야식의 역사성을 종자의 훈습과 현행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종자가 뭐냐, 훈습이 뭐냐, 현행이 뭐냐 다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류야식에서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계속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자의 훈습과 현행으로서 아류야식의 그 이제 시간적인 무한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류야식의 주객 포괄성은 아류야식 자체분이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체분, 견분, 상분 다 처음 들으시는 용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유식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낯선 외래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게 유식의 전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리아식의 보편성 내지 일자성을 기세간이라는 거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그냥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기세간의 공유와 상호 소통으로 설명드릴 테고요. 아리아식의 허령성을 원성실성의 마음, 이 원성실성이 뭐냐? 이 마음, 진여 본각 내지 공적 영지로서 설명하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아식의 역사성, 이제 시간적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불교는 기본적으로 업보의 원리를 인정합니다. 업보라는 거는 아주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말을 하죠. 업보, 내가 전생에 무슨 뭐 업을 많이 져서 이게 다 업보지, 전생에 업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업과 보가 되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업을 지으면 그 보가 있다. 그래서 업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악연과 아집에 근거한 행위,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업인 게 아니라 악연에 근거한 행위가 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숨 쉬는 것도 다 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거 이런 거는 업이 아닌 거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쫓아가서 때려주려고 막 간다. 이거 무슨 의도가 막 있는 거잖아요. 업이 막 집착이 있는 거죠. 이런 행위만이 이제 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악연과 아집에 근거한 행위고 제7말라식이나 제6의식이 짓는 행위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행위가 이 자기 아집에 근거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탐진치, 불교에서 이제 삼독이라고 얘기하죠. 탐욕, 막 화냄,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가 같이 작동하는 그 행위는 이제 다 업에 해당하겠죠. 마치 이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닥에 탁 떨어지면 우리는 돌을 던졌으니까 돌이 물에 이제 닿아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이 던진 행위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것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보면은 연못 그 자리에 돌이 떨어지는 거 이외에 이렇게 파장이 계속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못 전체에 잔잔한 물결 파장이 만들어내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지다 보면 이 연못도 이렇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계속 되면 뭐 이게 좀 벽이 약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시적인 현상적으로 눈에 탁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영향력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은 당장 드러나는 현상적 변화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힘을 가진다. 이제 힘을 이제 여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유식은 업이 남기는 힘, 어떤 힘이 결국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업이 남긴 힘이다라는 의미에서 업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업력을 유식은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 그러니까 씨앗 내지 습기, 이게 이제 익힐 습이고 기운기인 거죠. 무슨 이렇게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운, 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자 내지 습기는 업의 내용인 정보가 담긴 기운,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지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운이 계속 남아있다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한 것과 안 한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지 한 것이 안 한 것과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업은 이제 업력, 종자를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의식과 말라식의 표층식이 이제 표층식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제가 그려놨던 도표를 떠올리시면 이 심층의 아류야식이라면은 이 아류야식에서 형성된 이 표층에서 나로 나타나는 거를 나로 집착하는 게 말라식이죠. 그다음 이 말라식의 그 식에 입각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제6의식인 거죠. 말라식이나 의식의 작용이 이제 업을 짓게 되는 거고 이런 업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 여력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업력이 되는 거고 업이 남기는 힘 이걸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종자가 어디에 남겨지냐면은 아류야식에 남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말라식의 표층식이 아류야식의 종자를 남기고 그러면은 아류야식 안에 그 종자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가 생멸하면서 머물러 있다가 이 종자가 다시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나무로 비유될 수 있는데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여기서 나무가 열매가 됐다가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씨앗을 종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서 온 거죠. 종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종자가 여기 있다가 겨울에 여기 심겨지면 여기서 금방 또 탁 씨앗이 나오지 않잖아요. 겨울 내내 여기서 머물러 있죠. 이거를 종자, 생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자, 생종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쭉 머물러 있다가 봄에 다시 여기서 이제 싹이 돋아날 텐데 요 종자하고 요 종자가 시간 흐름 안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 불교는 이제 처음부터, 초기 불교부터 찰나 생멸을 이야기합니다. 찰나에 생하고 그다음 찰나에 멸한다. 그러니까 찰나에 생하고 그다음에 멸하고 멸하면서 그다음은 생하고 그래서 생멸을 거듭하면서 종자가 여기까지 와서 그다음에 2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시기가 적절해서 이제 봄이 되고 뭐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기 양분도 충분히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죠. 이런 것을 여기서 종자를 남기는 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이거를 훈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종자가 습기라고 이야기드렸었죠. 이런 습기를 이렇게 심는다. 그 뭐 우리 훈제할 때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향기를 집어 넣어주는 거를 그 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향이 나는 방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옷에 향기가 들잖아요. 이런 거 이제 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기를 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종자를 남기는 거를 훈습이라고 하고 이게 종자생 종자 하다가 여기서 종자가 다시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를 현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행이라고 이렇게 드러난 모습을 현행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이제 현행화한다. 현행화라는 거는 뭐 현실화한다, 구체화한다, 그죠? 뭐 현상화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드러난 식을 이제 현행식이라고 얘기하죠. 현행식 그러면은 뭐 제6의식, 제7 말라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드러난 전체 제8 아르야식까지를 우리가 현행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거가 다시 종자를 남기게 되니까 이제 이 상태로 오는 거죠. 이게 하던 현행식이 그러니까 제7식이나 제6식이 현행식으로서 종자를 남기면 그죠? 이거를 현행 훈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행이 종자를 훈습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훈습하고 뭐 종자가 습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훈습하면은 종자가 이 밑이라는 게 우리가 땅 위로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표층이고 이쪽은 심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종자들이 한가득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식을 아르야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르야식, 제8의 아르야식이 뭐냐? 심층식이다. 이 심층식에는 현행식들이 심어놓은 종자들이 훈습한 종자들이 총체적으로 머물러 있는 종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생의 모든 그 생에서 그 오온의 유정이 지은 업이 업력으로 종자로 머물러 있고 그게 단 한 생이 아니라 이전생 이렇게 하면은 전체 역사가 다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종자생 종자하다가 이제 종자가 시절이 되면 이게 인연이 맞으면은 여기서 다시 현행하면은 종자 생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칠식 말라식이 종자를 남기고 종자로부터 나무가 나온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행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종자에서 나무가 나올 때 종자에서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나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 나무 안에서 종자를 남기는 거는 또 일부인 거죠. 그죠? 열매만 그렇지 잎에서는 종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 종자를 남길 수 있는 거는 현행식은 제7 말라식이나 제6 의식만 종자를 남기고 그럼 그 종자로부터 다시 전체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될 수 있죠. 지상 위에 번창한 나무는 꽃과 열매를 거쳐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땅에 묻힌 종자는 겨울 내 땅 속에서 성장하다가 봄이 되면 씨앗은
땅 위에 새싹으로 자라나서 이제 나무로 성장하게 되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번 그냥 정리로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의식이나 말라식의 표층적 마음 활동이 그 마음 활동의 세력인 종자를 심층 아래의식에 남기는 것을 훈습 내지 현행 훈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자가 아류야식 내에서 찰나 생멸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종자생종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자가 인연이 돼서 인연이 갖추어져서 구체적인 현재적 모습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현행화 내지 종자생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이제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열매가 씨앗을 남기면 씨앗이 쭉 가다가 나중에 나무로 자라는 거죠. 잎과 열매, 단지 열매만이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현행화되는 거죠. 의식과 말라식이 혼습하면 현행 훈종자가 되겠죠. 그럼 종자를 남기면 이 종자가 여기는 이제 아류야식이죠. 아류야식이 종자생 종자로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현행화되면은 현행식이 아류야식의 식소변으로서 드러난 것이 세계 전체이고 그 안에서 칠전식의 작용이 이게 마치 열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칠전식의 작용이 있으면 이게 또 업을 지어서 또 혼습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해갖고 또 현행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아류야식 안에는 전생의 그 업력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거듭 쭉 소급해서 생각하면은 내 역사, 내 아류야식의 역사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내 아류야식의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은 지금 제 나이를 대면 안 되고 그죠? 전생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전체 우주의 역사 몇 년이죠? 50억 년? 50억 년이에요? 50억 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소급해 갔을 때 모두가 다 하나의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진다. 유식은 이제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류야식의 시간적 무한성은 종자는 현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기는 에너지이고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심층 마음은 현상의 정보를 에너지로 간직하고 있고 이 종자의 흐름, 에너지 덩어리를 종자를 함장하는 식, 함장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류야식도 그대로 범어를 음력해 놓은 거고 알레야라는 거가 범어로 이렇게 가진다. 장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장식이라고 의역하기도 하고 그냥 음역해서 아류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역사를 하나의 정보로 다 갖고 있는 식이 제8 아류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씨앗이 그 이전의 나무의 전체 정보를 담고 있고 그죠? 그 이전 나무는 다시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이전 나무의 전체 정보를 담고 있듯이 아류야식에는 현생에서의 경험의 정보뿐 아니라 그 이전 생의 정보 그리고 그 이전 생의 정보 등등 이렇게 무한히 무시일의 생을 통한 경험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류야식은 무시일의 생명으로서 무한한 정보 에너지를 갖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종자의 그 현행과 혼속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류야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아류야식은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류야식의 어떤 공간적 무한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제가 아류야식의 포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아류야식 자체가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견분은 볼견자입니다. 견분, 보는 부분, 분이라는 건 부분이라는 거죠. 자체분이 그 아류야식 자체가 견분과 상분으로 상이라는 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모습상이고 서로 상이니까 이제 대상으로 나타나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분이 견상 이원화되는 것인데 땅 및 씨앗이 지상 위에 나무로 자라나듯이 아류야식 내의 종자 에너지는 현상 세계로 현실화되죠. 이것이 이제 종자 생현행의 현행화 과정인데 이 아류야식의 현행화 과정을 보면은 이런 견상 이원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간성은 쭉 소급해가는 거고 한 찰나에 그 아류야식이 어떤 식으로 현행화하는가를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쭉 갔을 때 이 한 찰나에 전체 공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공간적 무한성을 견상 이원화를 통해서 아류야식의 공간적 무한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무 위에 한 송이 꽃이나 열매의 관점, 그러니까 표층의식의 관점에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자기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면, 그러니까 표층의식에서 보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나무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 심층 아리아식의 관점에서 보면, 심층 관점에서 나무를 보면 나무는 뿌리의 에너지가 구체화된 결과일 뿐이다. 뭐 이제 종자의 에너지가 구체화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현상 세계가 심층식에 드러난 결과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마음, 심층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만든 거다. 그런 의미에서 꿈 꾸는 시기 현상 세계를 만들듯이 이제 꿈에 비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층의식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면 세계는 나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심층 아류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는 아류야식 내 종자 에너지의 현행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류야식 내 종자가 현상 세계로 현행화하는 것을 아류야식의 전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을 전 이렇게 변화할 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다가 전으로 이제 굴러서 바뀌어 가다가 변화해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좀 이렇게 물리적 변화, 변은 화학적 변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변이라고 부른다. 유식은 우리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 세계는 아류야식의 전변에서 이룩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라고 말합니다. 소변, 대변 생각하지 마시고 식의 소변은 이게 이제 능소, 동양에서 이제 불교의 상상 능소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객이라고 말하는 것이 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은 이게 능이 행동하는 거고 소는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 이제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 의해서 능변은 식이고 능이 변하는 거는 식이고 그 능변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소변인 거죠. 그러니까 식의 소변이다. 식이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현상세계 전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종자가 이렇게 현상세계 전체, 그러니까 뭐 나무 전체로 나타나듯이 그럼 나무는 종자의 그 소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류야식 자체가 마치 이렇게 씨앗이 하나로만 쭉 나오지 않죠. 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둘러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마치 달팽이가, 한 마리의 달팽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러죠? 더듬이.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딱 나오듯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 견분과 상분으로 이렇게 이원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류야식이 그 자체로 이원화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으로 이원화되는 것을 견분과 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유식 사상에 기반한 이제 기신론 같은 데서 설명하는 방식은 아류야식 자체분이 이제 이게 일자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내적 초월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일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인 거죠, 전체. 분별이 있지 않은 전체로서의 마음.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뒤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전체로서의 그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자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뭔가 분별이 돼야지 이게 자각이 될 텐데 그 자체로 자기를 자각하지 못할 때는 그게 자각하지 못하는 거를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자각이 안 되면 막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자각하고자 하면은 뭔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자 하는 게 견분이고 이 보고자 하면은 보여지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의해서. 그게 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신론 같으면은 자체분이 무명에 쌓여서 무명 불각으로서 무명업상 이제 뭔가 꿈틀꿈틀대는 가만히 평정이 아니라 꿈틀꿈틀대는 동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가 능견상. 아까 말씀드린 능이 이제 보려고 하는 그거 상. 그다음에 능견 보고자 하면은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떠올리고자 하면 그러니까 평정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심심하든지 뭔가 누구를 막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동하죠. 동하면 괴롭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를 막 떠올려요. 뭐 애인을 막 떠올린다. 보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떠올려지죠. 그죠? 흔들리는 게 무명업상, 이렇게 떠올리는 게 견분, 떠올려지는 거는 상분. 이렇듯이 이제 아류야식의 자체분이 활동을 하면서 견분과 상분으로 이연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작용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견본을 나라고 집착을 하게 되고 이 보여지는 것은 세계라고, 그러니까 주객으로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류야식 자체가 아니라 아류야식이 이원화돼서 나타난 결과를 잡고 견본은 나고 상본은 세계다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가 다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다. 아류야식의 활동 결과다.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는 이 심층의 마음 활동을 모르고 겉에 드러나가면 뭐 요건 나고 요건 나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아집이고 법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류야식의 전변 활동에 의해서 식소변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것이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건 자고 이건 세계라고 집착하는 거가 제7 말라식의 아집, 법집이 된다라는 게 이제 유식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가 좀 이제 반복되는 건데 유식을 유식무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계는 아류야식의 식소변인데 세계가 아류야식의 식소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 마음의 드러남이고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꿈의 세계가 꿈꾸는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듯이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만든 세계지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마음 너머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유식은 오로지 마음만 있고 식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대상 세계는 없다라는 유식 무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거죠. 이런 의미로 이제 견본과 상분, 나와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표층에서 나와 세계로 분별해서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로서 나타난 식소변이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나, 세계 이렇게 이원화될 수 있는데 이 전체가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견본과 상분으로의 이원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류야식의 전체성, 포괄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류야식의 일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류야식의 자체분이 견본과 상분으로 이원화되는데 견본은 보는 부분이고 그 견본에 의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상분이죠. 근데 아류야식이 견본 작용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상분인데 그 상분에는 그러니까 이 몸이 각자의 몸이 육은신이고 그 몸이 의거해서 사는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상분을 유식에서는 육은신과 기세간하고 종자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육은신과 기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언급을 하면은 아류야식의 상분에는 각자의 몸인 육은신과 그 몸에 의거해 사는 기세간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도표로 그렸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류야식에서 이렇게 표층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이게 아류야식이 보고자 해서 이 세계 전체가 만들어지는 거가 이게 상분이 되는 거고 이 보는 이거가 이제 견분이 되겠죠. 견분의 작용에 의해서 이 상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상분의 세계 속에 요게 바로 나잖아요. 그죠? 요거가 육은신이 되는 거죠. 육은신. 나의 육은신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육은신, 다른 사람. 이거를 전체를 포괄하는 이 세계, 이거를 기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분 안에는 개별적인 육은신과 그 몸에 의거해 사는 기세간이 다 상분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류야식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육은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류야식의 상분으로 나타나는 그 기세간이 나의 기세간이 곧 다른 사람의 아류야식이 전변해서 나타낸 기세간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체 내면의 아류야식이 기세간을 형성하는데 산천초목의 자연, 지구와 우주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유정이 함께 그 안에 의거하여 사는 그릇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기세간이 이제 그릇 기자를 쓴 거죠. 그릇 기를 써서 기세간이다. 이게 이제 세계다, 우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각 개체 내면의 아류야식이 기세간을 형성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세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듣고, 그죠? 제가 뭐 건네주면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주면 내가 받고 이렇게 하나의 기세간을 함께 수용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기세간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세간을 형성하는 아류야식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아류야식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전체 우주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정보가 다른 여러분 각각의 그 심층 마음 안에 그 에너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입자라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입자라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게 파동이라면은 전체 파동이 저 안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나한테서도 파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뢰야식은 하나의 아뢰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세간을 형성하는 우리 각각의 아뢰야식 내 종자 에너지가 서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에너지는 입자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명하는 파동으로 존재하죠. 우리의 심층 마음의 에너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에너지다. 우리가 표층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그 서로 다른 각각을 자아로 의식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와 너를 포괄하는 전체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전체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각자의 심층 마음의 에너지는 모두가 하나로 공명하는 하나의 파동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일자가 표층이 이렇게 분리된 이원적 세계관이라면은 심층은 이를 넘어서는 불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심층의 아뢰야식 한 마음은 그 아뢰야식의 마음은 불이의 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층에서는 서로 각각 다른 각자이지만 심층 아뢰야식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주의 근원은 모든 생명체 안에서 무한 반복하면서 생명으로 깨어나고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심층에서 같은 생명을 나누고 하나로 공명하는 불의의 존재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 다른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는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각자 다르지 뭐 이거 하나다 그러면 하나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본다 그러면 하나다 그럼 그렇지 하나지. 얘가 아프면 내가 그대로 아프고, 그죠? 얘가 슬프면 내가 그대로 슬퍼지고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운으로 느낀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의 생명, 하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표층에서 행하는 자타 분별, 주객 분별은 심층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예로 법륜 스님의 회상, 융의 동시성 이론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이렇게 소통이 없고 전혀 별개일 것 같은데 뭔가 동시적으로 뭔가를 같이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업할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다. 저는 남녀 공학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학생들도 뭐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이제 제 참 친구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쟤랑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한참 쳐다보면은 걔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뒤로 쓱 돌아본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내가 부르면 돌아보겠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막 이 에너지를 보내면 저쪽에서 응답을 한다. 그런 식의 그 현상을 융이 동시성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융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걸 동시성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융도 이제 그 말라식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서양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무의식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드라면은 융은 이제 보편 무의식, 뭐 원형 이런 걸 얘기해서 약간의 그 일자성을 좀 이렇게 비추죠. 이제 그런 측면을 설명할 때 동시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뢰야식의 그 허령성, 진속 불의의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뢰야식의 일자성은 우리의 시선이 표층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으로 내려와야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은 그냥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표층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 일자성을 잘 의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은 상호 간의 차이에만 주목하면서 따라서 경쟁과 투쟁을 일삼게 되겠죠. 이제 경쟁적 의식인 거고 상극적인 존재 방식이라면은 심층 마음은 차이 넘어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로 공명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층에서 드러나는 현상적 차이를 덜어낼수록 심층의 하나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서로 하나로 공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징을 하나씩 더하게 되면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를 덜어낼수록 같은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덜어낼수록 하나에 더 가깝게 다가간다. 뭔가를 더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덜어내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어내서 이렇게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하나라는 거를 알게 되지. 마음에 뭐 나는 뭐 대학생인데 이러면 대학생 아닌 사하고 차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중에서 나는 뭐 어딘데 뭐 이러면 또 나는 서울 사람인데 이러면 지방하고 차별되고, 나는 경상도인데 그러면 전라도랑 차이되고,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더해질수록 계속 차별화만 되게 되는데, 이거를 치워놓으면 어느 돈지도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거가 될 수 있고, 한국이라는 것도 빼면은 전 세계가 인류가 다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끔 그 뭔가를 덜어낼수록 우리가 심층이 하나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자에도 나오죠. 더하는 거는 날날이 더하는 거는 학의 길이고, 학문이라는 게 이게 계속 분별하고 그래서 구분하는 거라면은 나날이 더는 거, 감하는 거, 증하는 거는 학이고 더는 거는, 감하는 거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이 차별화를 자꾸 이렇게 덜어나감으로써, 뭐 마음을 비움으로써 하나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심층 마음에 이르는 길도 차이를 자꾸 없애나가는 거가, 내용을 없애서 비워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류야식의 심층 마음으로 갈래도 채우는 게 아니라 허하게 비워나갈 때 이제 자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층 아류야식은 내면에 심겨진 정보를 따라 현상세계를 형성하되 그 자체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떠나 비어 있으면서 성성하게 깨어 있는 적적 성성의 허령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적막하다. 그리고 성성하게 깨어 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깨어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류야식은 그렇게 비어 있는 허령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현상세계 전체를 포용하고 그 현상세계 전체로 현행화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류야식의 이 허령성, 이것을 이제 아류야식의 삼성, 식의 세 가지 성품 이래 갖고 이제 유식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도 유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려보면은, 현상세계는 아류야식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뭐 전변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죠. 이러한 현상세계 형성의 활동이 바로 아류야식의 의타기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성품. 이 아류야식의 의타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연기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맨 처음에 연기와 무아라고 말씀드리면서 연기라고 했었던 것이 유식에서는 의타기성, 아류야식의 의타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연이라는 게 다른 것을 연해서 그것으로 일어난다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다. 그게 아류야식의 의타기성이라는 거고, 이런 아류야식의, 그러니까 의타기성이라는 건 이제 연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의타기성을 모르면 현상 세계를 그 자체가 실제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삶을 각각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며 집착하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개탁해서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일상의식은 나는 나고 책상은 책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마치 이 현상이 심층 마음이 그려낸 것으로 보면 마치 꿈처럼, 그럼 이 책상이 나 아닌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나의 식소변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은 표층의식상으로는 나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실체화하는 것, 이런 것 실체화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변계 소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걸, 그러니까 아집 나도 나 자체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 각각의 별개의 존재로 여기는 거를 나를 고립된 실체로 여기는 게 아집이고, 각각의 법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게 법집이 되는 거죠. 이런 아집과 법집을 변계 소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타기를 모르면 변계 소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의타기를 깨달아서 일체가 식소변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류야식의 의타기는 더 이상 번뇌가 깃든 염호 의타기가 아니라 일체 번뇌를 벗은 청정 의타기다. 이 청정 의타기를 아류야식의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유식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로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아르야식의 식소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문제고, 이것이 식소변으로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 자체로 긍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청정의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아르야식은 청정과 염호, 진과 속, 불생불멸과 생멸을 함께 아우르는 진속 불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포괄의 아르야식이다라는 뜻은 심층은 표층을 넘어선 것이지만 표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층을 포괄하는 전체다. 뿌리가 꽃과 구분되지만 뿌리의 생명이 꽃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꽃의 생명이 뿌리의 생명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심층 마음만 강조한다고 해갖고 그럼 표층 마음은 다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표층의 마음과 표층에 드러나는 현상 세계가 심층 마음의 드러남이라는 거, 심층 마음의 표현이고 전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자체로 집착하는 거를 자꾸 문제로 삼는 거지, 이 표층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드러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자체로 집착하면, 그러니까 표층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거를 변계 소집이라고 하고, 이 표층이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아르야식의 전변에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아르야식의 의탁이를 제대로 알면은 변계 소집하지 않게 되고, 그때의 의탁이는 청정 의탁이로, 그러니까 집착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식이 무슨 세계를 부정하고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떠나서 막 심층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으로만 보지 않고 뿌리에서 그 생명력으로 의해서 나타난 꽃으로 생각하면은 꽃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르야식의 식소변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가 문제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층의 제6의식과 제7 말라식은 심층의 제8 아르야식의 근거에서 마음으로 작동하며, 아르야식은 그러한 일체 마음 활동의 최종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허령불매의 심층 마음으로 자각한다. 이심의 이 본래적 각성인 본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가 이제 이 아르야식의 의탁이를 자각하는 마음이면은 그 마음이 일심의 본래적 각성인 본각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본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층의식만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꿈에서 깨야지만 이 꿈꾸는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 깨고 나서 이 밑에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는 이걸 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내가 따로 있고 너는 나랑 상관없는 딴 존재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일상의 의식인 거죠. 그럼 꿈 깨고 나면은 이 내가 나가 아니고 이 너가 분리된 너가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꿈 깨고 나서 이 마음의 활동을 내 본래의 마음 활동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꿈 깨고 나서 비로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속에서 그럼 내가 이 마음을 몰랐냐? 이 마음에 대한 각성이 아주 없냐?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활동을 하니까 이 세계를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이미 이 마음이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본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각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내 본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것이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일으킨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나고 나면은 자기가 갖는 마음의 활동이 이게 일으킨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일으킨 마음이다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가 바로 본각이다라는 거죠. 본래적인 각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층 마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그냥 논리적으로 이거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의식을 봐도 이 본각의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로는 우리 올림픽 할 때 막 다 모여갖고 우리는 하나 그럴 때 정말 그 하나 같은 마음을 막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의식에서가 아니라 이 경계를 막 넘어서서 이 마음에 대한 각성이 있고 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예는 제가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모여갖고서 막 얘기할 때 딱 요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의 마음으로 막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 회의를 해요. 그때는 사심이 아니고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 다 서로 돼서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뭐 좋은 안 찾고 뭐 좋은 얘기 나오면 그게 네가 말했든 내가 말했든 다 같이 좋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회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식당에서 모여서 밥 먹으면서 막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밥 다 먹고 나갈 때 내가 돈을 낼까? 제가 돈을 낼까? 이렇게 계산을 내가 하면 제가 안 하고 제가 내면 내 돈이 굳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의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마음으로 갔다가 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늘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마음으로 사실 많은 시간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제가 아프다 그러면 막 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이었다가 의식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개탁하는 순간에 계산하는 순간에 이 마음으로 딱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일상적으로 사실은 작동한다. 이런 본래적인 각성을 본각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본래적 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계산을 해서 내 의식이다, 나다 이렇게 말라치게 작동에 이끌리게 되면은 본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류야식과 진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진속 불의의 측면을 그러니까 유식에 있어서의 진속 불의의 측면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유식 사상은 열애장 사상과 다르지 않다.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중생의 생멸심 안에 불생불멸의 진여심이 있다. 진여심이 곧 열의 법신이고 그 안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 하나로서 일심이다. 예,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 현상 세계 일체 경계가 모두 하나의 마음인 일심의 표현이라는 것은 곧 우리 각자의 중생심이 표층에서는 각각 별개의 존재처럼 보여도 심층에서는 결국 하나라는 것. 우리의 마음 바탕이 각각의 체가 아니라 하나의 체라는 거. 하나의 일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류야식을 논하는 유식을 이제 불교 사적으로 아류야식은 망식이다. 이 허망한 현상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망식이고 아류야식, 진여 이런 청정심은 열애장 사상에서 말한다 이러면서 유식과 열애장 사상을 이렇게 분리하려는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유식을 제대로 보면은 그 열애장 사상의 핵심적인 거가 유식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본각이 열애장 사상에서만 이야기할 수 그 개념이 이제 기신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아류야식의 허령성, 뭐 원성실성을 논할 때 이런 허령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식과 열애장 사상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개별자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은 이거는 이제 마치 내적 초월주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뭐 유식 이전에 이미 초기 불교부터 화엄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지만 일미진 중 함시방이다. 그러니까 일미진이라는 건 하나의 먼지인 거죠. 하나의 먼지 안에도 함 포함했다 시방. 그러니까 10가지 방 우주 전체가 그 한 먼지 안에 담겨 있다. 뭐 하나의 벌레 안에 온 우주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벌레 하나도 사실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것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뭐 일즉다 다지기를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월인청강은 그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다 비춘다. 그러면은 각각의 강은 각각이면서도 그 안에 똑같은 달이 다 들어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개체, 다 안에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일즉다 다지기를 말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식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제8아류야식을 통해서 유식이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표층의식에서는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런 표층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마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다라는 거. 이제 지향하는 바는 표층의 자아식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의 일심 내지 본각을 자각하는 거가 유식이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아류야식에 대한 설명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